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파헤치기 부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신길 뉴타운, 레미안 에스티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오늘은 암사동에 위치한 선사 현대아파트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선사 현대아파트는 준공한 지 21년차 구축이지만 3,000세대 가까운 대규모 단지입니다. 또한 전철 8호선 암사역 초역세권이고요. 한강변에 위치해 있고 주변에 초중고등학교가 인접해 있어서 학군에서도 전혀 손색이 없는 최상급의 입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리모델링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모든 평형이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그에 대한 시세 분석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주변 단지들과의 실거래 가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음 시간에는 상계동 보람아파트에 대한 분석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선사 현대아파트 위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8호선 암사역이고요. 밑에는 천호역입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암사 별내 연장선이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선사 현대아파트는 바로 여기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철 8호선 암사역은 초역세권이고요. 단지 주변에 신암초등학교, 선사초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신암중학교, 선사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있어서 학군에서도 전혀 손색이 없고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서 거주하기가 아주 편리한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한강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한강 조망은 물론이고 공기 좋고 산책이라든지 운동하기에 아주 편리한 최상급의 입지입니다. 다음은 선사 현대아파트 일반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준공연월은 지난 2000년 6월입니다. 따라서 현재 21년차 구축단지이고요. 단지 규모는 총 16개 동의 2938세대의 대규모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층수는 9층에서 28층까지 그렇게 건축이 됐고요. 평형은 24평에서 42평까지 4개 평형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용적률은 393%, 건폐율은 22%, 그리고 세대당 주차 대수는 1.02대입니다. 난방은 개별 난방과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현관 구조는 계단식과 복도식 혼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사는 현대건설과 현대산업개발 두 업체에서 건축을 했습니다. 다음은 선사 현대아파트의 평형별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대수인데요. 24평은 단지에서 가장 많은 1403세대이고요. 30평은 521세대, 34평은 888세대, 그리고 42평은 126세대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2938세대의 대단지 규모입니다. 침실과 화장실을 보면 24평과 30평은 침실 3개와 화장실 1개로 이렇게 배치가 됐고요. 34평은 침실 3개와 화장실 2개, 그리고 42평은 침실 4개와 화장실 2개로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현관 구조를 보면 24평과 30평은 복도식, 그리고 34평과 42평은 계단식으로 이렇게 건축이 됐고요. 대략적인 월 관리비를 보면 24평은 11만원, 30평은 13만원, 34평은 15만원, 그리고 42평은 21만원 정도의 월 평균 관리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사 현대아파트에 대한 지난 1년간 평형별 실거래 가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4평인데요. 단지에서 가장 많은 1403세대입니다. 작년 11월까지는 6억 원대에서 거래를 보였지만 12월에 7억 원대로 상승을 했고 금년 들어와서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 8억 원대로 진입을 했고 얼마 전 8월 11일에는 8억 8,800만 원 거래로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9억 원 턱밑까지 치고 올라오는 강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현재 호가도 9억 원 내외로 아주 높게 형성되어 있고요. 지난 1년 동안의 가격 등락을 보면 40%가 상승한 약 2억 5천만 원 이상이 오르는 폭발적인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1년에 40% 상승 정말 대단합니다. 다음은 30평입니다. 521세대이고요. 작년까지는 7억 원대에서 거래를 보이다가 금년 들어오면서 1월에 8억 원대로 진입을 했고 지난 6월에는 8억 9,900만 원 거래로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9억 원도 가시권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 호가도 10억 원 수준으로 아주 강하게 형성되어 있고요. 지난 1년 동안 약 1억 2천만 원 정도가 상승을 했네요. 34평 한번 보실까요? 888세대이고요. 금년 1월까지는 9억 원대에서 거래를 보였지만 2월에 10억 클럽에 진입을 했고 지난 7월에는 11억 3,500만 원 거래로 신고가를 한 단계 높였습니다. 또한 현재 호가도 13억 원대로 아주 높게 형성되어 있고 지난 1년 동안의 가격 등락을 보면 29%가 상승한 약 2억 5천만 원 이상이 오른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네요. 다음은 126세대로 단지에서 세대수가 가장 적은 42평입니다. 따라서 세대수가 적다 보니까 거래가 활발한 그런 평형은 아닌데요. 작년 11월에는 11억 원대, 그리고 한 달 뒤 12월에는 12억 원대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만에 1억 원 정도가 상승을 했네요. 또한 지난 7월에는 12억 5천만 원 거래로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지난 1년 동안의 가격 등락을 보면 3억 원 이상이 상승하는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선사 현대아파트에 대한 평형별 실거래 가격을 알아봤는데요.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고 특히 얼마 전 6월부터 8월까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든 평형에서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앞으로의 가격 전망 등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선사 현대를 포함한 주변 3개 단지들과 시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비교할 단지들은 삼성 광나루, 롯데캐슬퍼스트, 그리고 프라이어 팰리스입니다. 이들 단지들의 중국 연호를 보면 선사 현대가 2000년 6월, 삼성 광나루가 2002년 11월에 준공을 했고요. 롯데캐슬퍼스트가 2008년 9월, 그리고 프라이어 팰리스가 2007년 7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중에서는 롯데캐슬퍼스트가 가장 신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선사 현대가 가장 오래된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규모를 보면 선사 현대가 16개 동에 2938세대, 삼성 광나루가 4개 동에 490세대, 롯데캐슬퍼스트가 40개 동에 3226세대, 그리고 프라이어 팰리스가 22개 동에 1622세대입니다. 따라서 이 중에서는 롯데캐슬퍼스트가 가장 큰 단지 규모를 보여주고 있고요. 선사 현대도 3000세대 가까운 그런 커다란 단지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층수를 보시면 선사 현대가 9층에서 28층, 삼성 광나루는 18층에서 28층, 그리고 롯데캐슬퍼스트가 24층에서 34층, 프라이어 팰리스가 16층에서 30층까지 이렇게 건축이 됐고요. 평형을 보시면 선사 현대가 24평에서 42평, 삼성 광나루가 23평에서 61평, 그리고 롯데캐슬퍼스트가 26평에서 60평, 프라이어 팰리스가 24평에서 43평까지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 설명드린 3개 단지들과 실거래 가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20평대입니다. 선사 현대아파트 24평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삼성 광나루 24평입니다. 세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거래가 활발한 그런 평형은 아닌데요. 작년 10월까지는 6억 원대에서 거래를 보였지만 11월에는 7억 원대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 7억 8천만 원 거래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현재 호가도 9억 원 대외로 아주 높게 형성되어 있고요. 지난 1년 동안 약 1억 정도가 오른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롯데캐슬퍼스트 26평입니다. 작년 10월에 9억 원대로 상승을 했고 금년 들어서도 강보합세를 보이다가 얼마 전 8월 11일에는 11억 3천만 원 거래로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현재 호가도 12억 원 수준으로 강하게 형성되어 있고요. 지난 1년 동안의 가격 등락을 보면은 약 28%가 상승한 2억 5천만 원 정도가 오른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프라이어 팰리스 24평입니다. 작년 9월까지는 7억 원대에서 거래를 보였지만은 10월에는 8억 원대로 상승을 했고 금년 6월에는 9억 원대, 그리고 지난 7월에는 10억 1천만 원 거래로 10억 클럽에 가입하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호가도 11억 원 수준으로 강하게 형성되어 있고요. 지난 1년 동안의 가격 등락을 보면은 약 2억 3천만 원 정도가 올랐네요. 다음은 30평대입니다. 선사 현대 34평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삼성 광나루 33평입니다. 지난 2월까지는 8억 원대에서 거래를 보였지만은 3월부터 5월까지는 거래가 크게 위축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6월에 9억 원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 9억 9,500만원 거래로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또한 현재 호가도 11억 5천만원 내외로 아주 높게 형성되어 있고요. 지난 1년 동안 약 1억 5천만원 이상이 오른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롯데캐슬퍼스트 34평 보시겠습니다. 작년 10월에 11억 원대로 올랐었고 금년 6월에는 12억 원대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는 13억 8천만원 거래로 최고가를 한 단계 높이면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호가도 14억 원 수준으로 아주 강하게 형성되어 있고요. 지난 1년 동안 30%가 상승한 약 3억 원이 넘는 그런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프라이어 팰리스 33평입니다. 작년 11월에 10억 클럽에 진입을 했고 금년 6월에는 11억 원대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는 12억 9,500만원 거래로 신고가를 갈아치우면서 13억 턱 밑까지 치고 올라오는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현재 호가도 13억 5천만원 내외로 아주 높게 형성되어 있고요. 지난 1년 동안의 가격 추이를 보면 약 2억 5천만원 정도가 오르는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선사 현대아파트를 포함한 주변 단지들과의 지난 1년간 실거래 가격을 알아봤는데요. 비교한 모든 단지들이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꾸준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초에는 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과 코로나 사태가 맞물리면서 거래가 다소 위축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지난 6월부터는 거래와 가격이 다시 회복세를 보이면서 대부분 단지들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강한 상승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노란색 부분이 신고가를 표시한 그런 영역인데요. 지난 7월과 8월에 대부분 단지들이 일제히 최고가를 기록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평형별 평면도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24평인데요. 침실 3개와 화장실 1개로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거실과 주방도 통으로 아주 넓게 이렇게 배치가 됐고 발코니도 아주 넓게 이렇게 보이네요. 이쪽 발코니를 확장하면 거실과 침실을 아주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배치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30평입니다. 침실 3개와 화장실 1개로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요즘 같았으면 이 정도 평수에는 화장실이 2개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1개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거실도 아주 넓게 이렇게 배치가 됐고 발코니도 아주 넓어서 시원한 모습을 주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4평입니다. 침실 3개와 화장실 2개로 이렇게 배치가 됐고요. 3베이 구조로 배치가 돼서 시원하고 통풍도 잘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발코니를 확장하면 거실과 침실을 아주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네모 반듯하게 잘 빠진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42평 한번 보실까요? 침실 4개와 화장실 2개로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34평과 마찬가지로 3베이 구조로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따라서 통풍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발코니를 이용해서 침실과 거실을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평면도를 봤을 때 21년차 구축이지만은 아주 반듯하고 공간 활용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그런 배치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사 현대아파트에 대한 입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난 2000년 6월에 준공을 해서 현재 21년차 구축단지이고요. 총 16개 동에 2938세대의 대규모 단지입니다. 세 번째 교통인데요. 먼저 전철을 보시면은 8호선 암사역 초역세권이고요. 암사 별내 연장선이 현재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대해볼만 하고요. 또한 단지 주변에 다양한 버스 노선이 지나고 있고 올림픽대로, 강변 강북로, 중부고속도로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이고요. 네 번째 학군을 보시면 신암초등학교와 선사초등학교가 단지와 아주 인접해 있고요. 신암중 선사고등학교도 단지와 멀지 않은 곳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학군에서도 전혀 손색이 없고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서 거주하기가 아주 편리하고 선호하는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강남, 잠실, 여의도, 광화문 등 도시 머무지구를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직주 근접의 입지이고요. 여섯 번째는 단지 내 울창하고 아름다운 조경 등 녹지 공간이 풍부해서 환경도 쾌적한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한강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한강 조망과 산책이라든지 운동하기에 편리한 그런 단지이고요. 여덟 번째는 단지 주변에 대형 쇼핑몰, 대학병원, 문화시설 등 생활 인프라가 아주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하기에 편리한 그런 단지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리모델링 추진과 주변 개발에 따른 시너지도 기대되는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사 현대아파트에 대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선사 현대아파트는 준공한 지 21년차 구축이지만은 3000세대 가까운 대규모 단지입니다. 또한 전철 8호선 암사역 초역세권이고요. 한강변에 위치해 있고 학세권, 직주 근접 등 최상의 입지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모든 평형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신고가를 경신하는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안정화 정책 등으로 매물이 잠기고 거래가 위축되는 그런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또한 가격도 당분간은 작년과 금년 초처럼 큰 폭의 상승세는 힘들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요. 소폭의 등락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러나 선사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워낙 좋고 또한 현재 리모델링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소유자분들은 가격에 대한 스트레스는 별로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또한 전철 8호선 암사 별내 연장선도 선사 현대에 있어서는 큰 호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관망하는 것도 투자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성급한 결정보다는 차분하게 시장 상황과 정부 정책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그렇게 대응하시는 것이 우연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상계동 보람아파트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주변 단지들과의 시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